중책을 맡고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SCM 생명과학 대표이사 손병관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성 환자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여 그들에게 꿈과 새 삶을 준다는, 그래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창업자의 비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취임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급성 췌장염 1, 2A상 결과가 발표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임상 연구의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저는 이번 저희들이 발표한 임상은 실패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전문을 하고 있는 많은 교수들과 나눈 그런 얘기에서도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비를 통해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께 답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조금도 보탬이 없이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이 기회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회사에 양쪽이 모두 좋은 결과를 보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함동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중등증, 중증, 급성 췌장염 제2A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CM 생명과학은 2005년도 인하대학교 병원 성체줄기세포 사업단으로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송순욱 교수님께서 인하대 병원에 부임을 하시면서 성체줄기세포 사업단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층분리 배양법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시고, 그러한 층분리 배양법으로 분리된 세포를 가지고 질환 치료에 대한 개념 증명을 시작하시면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2008년도에 포미어세라피라는 회사가 창립이 되었고, 이때 당시 한진그룹으로부터 20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현재 저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GMP 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 2상 승인을 받고 임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미오세라피가 정리가 되면서 2014년도에 현재 SCM 생명과학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SCM 생명과학 창립 이후에 시리즈 A부터 시리즈 C까지 약 556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이라는 결과를 이뤄냈고, 2022년 현재는 과거부터 쭉 연구로 이어져 오고 있던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허가용 임상을 진행하고 또 품목 허가, 그다음 시판 순으로 차례대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창립하신 송순욱 대표님께서는 존스홉킨스대 박사를 하시고 하버드 의대에서 포스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생명공학 회사에 가셔서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인 허세틴이라고 하는 항체의약품의 원료 물질인 ERBB2라고 하는 항체에 대해서 효능 증명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이 미국 생명공학 회사 제넨텍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로슈라는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블록버스터 항체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전주기 차원의 연구, 제조, 임상 관리 체계를 구축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 SCM 생명과학이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단독적으로 보도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 과정에 대해서 규명을 하지 못했던 것을 당사의 송순욱 대표님 연구진이 면역질환 줄기세포 치료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갔고, 조절 T세포 맥의 면역 조절에 대한 결과들이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는 관련 특허들을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호주 등 글로벌리 특허를 출원하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인사드린 저희 신규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손병관 대표님께서는 인하대병원 설립 준비 단계부터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시고, 인하대병원의 알레르기 질환 환경보건센터 유치라든지 인하 유타 DDS 연구소 설립 같은 굵직한 연구 인프라 확보 실적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한 인하대병원 기술사업화 기업 1호인 호미아 세라피를 설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적 실적뿐만 아니라 청주의료원에 재직 당시에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지속적으로 A등급을 확보하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병원평가 탑100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 분야에서도 실적을 내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적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SCM 생명과학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제는 줄기세포 분야의 특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줄기세포 혹은 바이오의약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천 기술의 확보입니다. 줄기세포 분야에서 특허의 어떤 구성을 보게 되면 분리 기술에 대한 특허, 그리고 분화 기술에 대한 특허, 그리고 치료제에 관련된 특허,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세포치료제 분야의 경우에는 화학의약품과 같이 물질 특허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세포치료제에서 화학의약품의 물질 특허와 동등한 파워를 지니는 것이 바로 분리기술에 대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저희 SCM 생명과학은 분리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분리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SCM 생명과학과 단 하나의 오사이리스라는 회사, 단 두 개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층분리배양법에 대한 기술이 왜 중요한지, 기존의 회사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연구들을 이러한 클로널 스템셀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규명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원심 분리를 통해서 분리한 세포에서는 규명을 할 수가 없었지만 층분리배양법을 통해서 단일 콜로니 유래 세포주를 구축하고 그 세포주 콜론별로 특성을 분석해 보니 세포에서 발현하는 표면 표지자 마커라든지 분화 능력이라든지 유전자 발현 양상, 그리고 사이토카인의 분비 양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최초로 발견을 하고 논문으로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실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또는 상업화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GMP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공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본메로우라는 출발 물질부터 층분리 배양, 그리고 마스터 세포은행 구축, 제조용 세포은행 구축, 완제의약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공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또한 논문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의 층분리배양법을 이용하게 되면 출발 물질인 골수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줄기세포주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줄기세포주 라이브러리의 별로 특성을 분석해서 질환 효능 마커를 저희가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환 맞춤형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고순도, 고효능, 고효율의 원천 기술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치료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치료제 생산 배치별로 규모가 작다라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상업화를 위해서는 대량 생산 공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2019년도 미국의 PBS 바이오텍과 함께
3D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대량 생산 공정을 셋업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공정 대비해서 생산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생산 원가가 절감되고 환자가 비용해야 되는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급성 췌장염, 마지막으로 만성 이식현대 숙주 질환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미 이상이 완료가 됐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릴 급성 췌장염 1, 2A는 임상이 완료가 돼서 결과 확보가 완료가 됐습니다. 만성 이식현대 숙주 질환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자 84명 중에 현재 77명이 등록 완료되어 총 92%의 등록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급성 췌장염은 입원이 요구되는 가장 빈번한 위장관 질환 중의 하나로서 평상시에는 불활성화 상태에 있는 췌장효소 전구체가 활성화돼서 췌장의 자가소화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에 대한 설명과 그 임상시험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다음에 보시는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향을 좀 보시면 기존의 급성 췌장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된 치료제가 없습니다. 기존 치료로는 통증 조절이라든지 수행요법, 영양 공급 등 보존적 치료만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의 경우에 후탄주나 우리스틴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제들은 단백 분해 효소 억제제의 일종으로서 급성 췌장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또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옥소라나 탁671 같은 것도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옥소라의 경우에는 칼슘 채널 억제제로서 미국 임상 2B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효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탁671의 경우에는 과거 몇 년 전 다케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급성 췌장염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완료됐다는 보고 이후에 현재까지 후속 보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SCM 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급성 췌장염 치료제는 개발에 성공한다면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와 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로, 여기에 갑작스럽게 염증이 발생하여 극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이 급성 췌장염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개 담석, 음주, 약물, 종양,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췌장에서 생성되는 췌장 효소에 의해 췌장 스스로가 자가 소화되어 발생하는 급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급성 췌장염의 임상 경과를 보자면 약 80%에서 경한 임상 경과를 보이지만 약 20%의 환자에서는 췌장 조직이 녹아내리는 조직 괴사와 함께 2차적으로 전신에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여 신기능 부전과 폐 손상 등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과 전신 합병증을 수반하는 중증의 임상 경과를 밟게 되며 이 경우 사망률은 40%나 됩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내원한 환자들은 굉장히 심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혈압이 감소하거나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이고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급성 췌장염 환자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사실 수액 치료입니다. 중요하긴 한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은 그거 말고 다른 치료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액 치료를 처음에 굉장히 많이 함으로써 이제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굉장히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금식과 적절한 수행요법 및 통증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중증 췌장염의 경우엔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급성 췌장염 치료에 있어 췌장 효소 억제제 등 췌장염 치료제 후보 약물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급성 췌장염 자체를 개선시키는 약제는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고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보존적인 내과적 치료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급성 췌장염 환자 중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원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이번 임상시험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 임상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서는 그 급성 췌장염 환자의 기본적인 치료를 물론 제공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한 환자가 있다면 저희가 SCM 생명과학과 연락을 해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할 날짜와 시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본 연구는 그 환자와 시험자 모두 이 투여되는 약품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인지 아니면 위약인지 알 수 없는 이중 눈가림 구조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조제사를 두었습니다. 이 조제사는 역시 투여되는 약이 시험약인지 위약인지 알 수 없도록 유색 시린지에 이 약품과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약품을 조제했고요. 특히 이 약은 줄기세포 치료제로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 기간과 그 이후에도 저희는 환자의 상태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 그림과 같은 복잡한 면역 기전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제가 조직 재생 및 면역 조절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다음과 같이 괴사를 동반하는 심한 췌장염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SCM 생명과학 연구팀에서 괴사성 췌장염을 가진 쥐들을 이용해 줄기세포 치료제가 면역 조절을 통한 조직 재생 효과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그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SCM 생명과학의 고유의 기술인 층분리 배양법은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수집한 후 단일 콜로니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는 특수한 배양법입니다. 층분리 배양법으로 만들어진 고순도, 고효율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하여 중등도 이상의 췌장염에서 조직 재생 및 면역 조절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고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 연구는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약물의 용량, 효과나 적응증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상, 2A상 연구였습니다. 1상에서는 중증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2A상 연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췌장염 환자로 폭을 넓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건법을 이용한 위약대조 비교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췌장염의 중증도 평가 기준인 Modified Marshall Score와 CTSI의 변화량을 설정하였고 CRP 정량, IL6 등 췌장염 급성기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들의 변화를 2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상 및 2A상에서 약물 이상 반응은 0건으로 확인되어 중등도 이상의 췌장염 환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투여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2A상에서 췌장염 급성기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CRP 정량의 시험군 내 일관된 감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약군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치료제 투여 1에서 3일 동안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CRP 정량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L6도 시험군 내에서 치료제 투여 후 초기 3일간 일관된 감소를 보였습니다. Modified Marshall Score는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췌장염 중증도 평가 도구입니다. 베이슬라인과 치료 7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의 Modified Marshall Score가 상승하는 동안 시험군에서는 감소를 보여 추후 연구가 기대되었으며 CTSI의 경우 시험군 내에서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1상 2A상 시험으로 1상에서는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2상에서는 적응증의 탐색과 최적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상연구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임상 2상 시험은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약효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는 연구로 정의됩니다. 1상에서 약물의 안전성을 확립하였고 2A상에서 약물의 효력에 대한 사전 정보를 탐색한 본 연구는 목표에 도달한 성공적 연구로 이번 연구에서 탐색된 정보를 이용하여 2B상 임상시험 설계의 정보로 활용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한 번에 정리하여 본다면 본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초기 CRP 정량의 위약군 대비 유의한 감소는 본 치료제가 중등도 이상 췌장염에서 초기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부전이 동반된 환자에서 대조군의 모디파이드 마셜 스코어가 증가하는 동안 시험군에서는 감소하였으므로 추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CTSI 4점 이상 환자에서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였지만 이외의 변수들을 분석하여 다음 임상시험 설계의 정보로 활용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췌장염 치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효과적인 약제가 밝혀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췌장염의 치료에 대한 부분은 학회의 많은 의사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주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다 보면 그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는 그 유용성이 기대가 되는 약물인지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교환하고 각자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저희가 올해 있을 한국소화기학회라든지 내년에 있을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연구 결과가 특히 초기의 항염증 효과와 면역 조절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세계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췌장염의 초기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 연구 결과를 올해 있을 한국소화기학회, 내년에 있을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단기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특효약이 없는 급성 췌장염에서 특히 사망 위험성이 높은 중증 췌장염 치료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First in Class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총 7명의 환자가 본임상 시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총 4명의 환자에서 시험약을 투여받게 되었었고 그 4명 중 3명에서 CT 시비어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급성 췌장염의 시비어리티를 평가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이제 면역 반응에 관련되는 사이토카인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이러한 면역 반응이 조기에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실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환자가 등록이 되어서 치료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췌장염은 때로는 치료 1일에서 3일 안에 폐혈증으로 급격히 진행하여 사망을 초래하기도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1차 변수를 CRP 정량의 변화로 설정하고 2차 변수에서 초기 염증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설정하여 연구한다면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전화기가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이 없었지만 현재 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것처럼 새로운 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중등증, 중증 급성 췌장염 투비상 임상시험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을 당시에 중증 대상의 급성 췌장염 환자로 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임상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중등증 이상의 췌장염 환자로 대상을 확대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대상 환자를 중등증 이상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투비상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공개 단일군 또는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군을 설정할 예정에 있으며, 이 부분 또한 규제기관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15개 이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환자 수 또한 80명 이상 대규모 환자로 설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상시험 계획서 개요를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임상시험 계획서 개요 준비가 완료가 되면 규제기관과 상담과 협의를 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 초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최종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상 투비상 시험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임상 2회 이상의 결과에 근거해서 1,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의 설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고, 임상시험 설계 시 공개 단일군 임상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2회 이상 임상시험 참여 기관을 포함하여 임상시험 실시 기관 수를 확대하고, 공개 단일군 임상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험군 대 위약 비율을 기존 1대1이 아닌 2대1 또는 3대1로 설정하여 환자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IR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